네, 현재 시간 2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사실 상승하는 종목 고르기가 너무나 많지 않은데 그 안에서 그래도 이거 특징적인 섹터를 찾아보자면 조선주가 아닐까 싶네요. 이 조선주, LNG에 대한 기대 때문인데 정말 좋게 보는지 교보증권 사연관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에서 조선주들이 같이 상승을 하더라고요. 네. 이게 그 LNG선 수요에 대한 이야기 때문인 것 같은데 맞아요. 앞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이전에는 그때 배가 부족하다라 그래서 네. 이제 해운주랑 조선주가 같이 움직였다가 그랬었죠. 지금의 경우 해운주의 경우에는 경기 침체 때문에 꺾이고 네. 조선주는 LNG로 가고 네. 사뭇 다른 모습도 보이더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좋다 할 때 정말 갑자기 또 안 좋아지기도 하고요. 네. 이게 정말 너무나도 많은 리스크가 혼재가 돼 있다 보니까 그런 속에서 예측을 정확하게 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떤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것과 수주 간의 텀을 고려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올해하고 내년 하반기까지는 좋아질 것은 좀 자명하지 않은가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일단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사실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거의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몇 안 되는 선택지 중에서 하나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시장 상황은 많이 어려운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시장 대비해서는 수익률이 양호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좀 유일한 섹터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증권사들은 또 하반기에 조선주 실적이 네. 부진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그래요. 업황이 좋다라고 하다가 바로 한 분기만 지나면 피크 이야기가 나오는 네. 게 대표적으로 해운주였거든요. 맞아요. 이번에는 조선사들에 대해서도 하반기 실적에 대해서 왜 딴지를 걸고 있는지, 이게 이유 있는 딴지인지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 글쎄요. 일단은 애널리스트들 분석을 보면은 항상 좀 몇 박자 늦는 것 같아요. 네. 많이 이미 올라와 있을 때 이제 좋다 하다 갑자기 이거는 이제 꺾일 때가 됐는데 갑자기 또 안 좋다라고 돌변을 해버리는 거죠. 아. 미리미리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빠르게 예측해서 투자자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주면 좋을 텐데 좀 그렇지 못한 게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고요. 일단 이번에 나온 리포트를 보게 되면은 수주가 일단은 고점을 지나고 있다. 앞으로 좋아질 것은 맞는데 수주 고점이 피크아웃을 또 찍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운 사이클 쪽으로 조선주 쪽은 진입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개별 선박의 건조 가격 상승세 자체가 예전에는 이렇게 올라왔었는데 이게 이제 조금씩 꺾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아직도 상승이긴 한데 이런 부분들을 시장에서는 벌써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요. 반기 내로는 이런 부분들이 상승세에서 그마저도 하락세 쪽으로 전환을 할 수도 있다라고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후판 같은 원자재 가격도 급격하게 지금 상승을 하다 보니까 맞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일부 증권사에서는 지금 조선업종에 대해서 투자 의견 자체를 좀 하향했어요. 중립 매수 쪽이었는데 이걸 이제 중립 지금은 이제 매수하면 안 된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투자 의견을 하향시킬 필요는 없는 구간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시장이 이렇게 안 좋다. 라고 할지라도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무제표로 실질적으로 수주가 반영되는 텀을 고려를 해본다라고 했을 때에는 지금 구간에서는 시장이 어려울지라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지지 여부 정도 확인하면서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조선주에 대해서 시청자분들도 그놈의 피카 지겹네요. 전문가들도 애널도 리포트도 엇박자가 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에 대한 의견이 좀 두 가지가 눈에 띄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조선주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유가가 다시 올라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여쭤보셨어요. 왜냐, 그동안 고유가 때문에 LNG에 대한 우리가 맞아요. 필요성을 느끼고 네. 빨리 이 LNG선을 수주받아야겠다라는 움직임이 네. 일어났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유가가 꺾이지 말고 계속 고유가를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의견 주셨는데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글쎄요, 유가가 네. 지금 122달러 부근까지 싼 고점 찍고 지금은 조금 빠지고 있죠.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경기 침체 우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은 제가 전 세계에서 금리를 오히려 부양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쪽에서 중국의 수요가 살아난다라고 했을 때는 유가가 단기적으로 글쎄요 100달러 아래로 빠지기도 쉽지 않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너무 유가가 높게 유지되는 것도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네. 그래도 어느 정도 레벨에서는 움직여 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유가의 가격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제 지금 전 세계가 다 공감을 하고 있는 분위기가 하나가 또 있죠. 이번 러우 사태 같은 경우로 발생되면서 이런 것들에서 에너지 안보
위기의식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유가라던가 화석 연료 이런 것들 외에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지는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또 LNG 이런 쪽들이 될 거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에는 유가 글쎄요, 뭐 전혀 상관없다라고는 할 수 없는데 지금 일단 추세 자체는 그래도 한 2, 3년 정도 동안은 카타르 쪽에서 수주받은 물량들을 소화하는 데만 해도 좀 벅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좀 이따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고요. 이번엔 조선주의 실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키워드로 잡고 있는 건 LNG선이잖아요. 네. 지금 이 LNG선의 수요가 얼마만큼이고 그 수요 안에서 국내 조선사들이 커버할 수 있는 또 만들어낼 수 있는 파이는 어느 정도인지 네. 지금 이게 정말 그 증권가에서 중립이라는 의견을 낼 정도로 많이 진행이 된 상황인지 네. 따져보면은 아직 그렇게 진행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진행이 많이 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일각에서 가장 우려했던 게 한 2년 전이었나요? 카타르 쪽에서 네. 수주를 엄청나게 크게 냈잖아요. 130척 가까이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바로바로 이게 재무제표로 반영이 되지 않는 텀의 기간이 있다 보니까 조선주 정말로 가는 거 맞아라고 이제 생각들을 하셨던 거죠. 거기다가 또 지금 카타르 쪽에서 2년 전에 계약했던 내용들로 그 당시에 선박 가격으로 이거 수주 받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있었는데 조선사들에서 낸 공시를 열어보니까 어땠죠? 굉장히 좋은 가격들, 최근에 신조선가와 비슷한 수준의 가격으로 실제 수주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의 3대 조선사 기준으로 보면은 매년 건조 가능한 LNG 선박은 한 60척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대우조선해양하고 현대중공업이 카타르 쪽의 수주 내용을 보니까 척당 한 2억 1,400만 달러 이상의 가격에 수주를 했고요. 현대 삼호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2억 3천 달러가 초과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LNG 한 척당 성가가 지금 2억 3천만 달러를 초과하는 건 15년 만이에요. 2007년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만큼 LNG선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기다라는 게 이 선박의 수주 가격에서 증명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 해소가 됐다라고 보면은 일단 주요 조선사들 매출 대비했을 때 쌓여있는 수주 잔고가 얼마나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봐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한 2년 6개월 정도 수주는 이미 확보가 된 상황이에요. 카타르 수주로요. 네. 그렇다고 하면 이 이후에도 만약에 이런 에너지 어떤 분산 차원에 있어서 계속적인 친환경 선박의 발주가 일어난다. 라고 했을 때는 수주 잔고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급격하게 줄어들지 않을 수도 있다. 일부 증권사에서 하는 얘기들이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LNG 운반선은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아까 이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분들이 제대로 이 판매가로 반영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었는데요. 원자재 비중이 상대적으로 다른 선박 대비해서 낮습니다. LNG선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건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고부가 가치, 기술력이 필요한 시장이다 보니까 한국 3사를 주로 메이저로 하는 시장 외에서는 다른 쪽의 선택지는 별로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봤을 때는 여전히 LNG선을 위주로 하는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에게는 우호적인 환경이 마련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런 조선사들이 혼자만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기자재가 같이 동반되어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조선 기자재가 상대적으로 조선주보다 더 투자가 나아 보여요라고 이야기해 주신 분도 계시고요. 네. 아니 또 근데 지금 한국화분이 신고가를 찍었거든요. 이 상황에서 더 올라갈 것 같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는 네. 의견도 있는데 네. 조선 기자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이 산업과 네. 주가에 대한 전망을 좀 해보자면요. 글쎄요. 일단 수주 받은 것들이 카타르 쪽에서 이제 나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130척 내보낼 때까지 끊임없이 그 밑에 벤더들은 공급을 또 같이 해줘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겠죠. 그렇다고 봤을 때는 글쎄요. 지금 한국화분 같은 것들 이제 거의 뭐 52주 신고가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여기에서 힘없이 멈출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이제 윗골이 달리는 부분들은 14,000원 매물대를 조금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월봉상이나 이런 쪽으로 갔을 때에는 이 부근들 13,000원대, 14,000원 초반을 만약에 돌파를 한다. 라고 했을 때에는 굉장히 긴 터널을 지나온 거의 뭐 지금 이 가격대를 뚫지 못했던 게 2007년도부터 이 가격을 뚫지 못했던 가격이에요.
근데 이걸 만약에 돌파한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로 좀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가격대 돌파가 이루어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목표가를 좀 더 올려 잡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기자재 업체들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국화본 외에도 지금 조선 기자재주로 거론되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 네. 또 그 관련 사업을 갖고 있는 종목도 소개를 한번 해드려 볼까요? 네,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려 보면 네. 일단은 지금 말씀드린 한국화본은 본행제 쪽이에요. 본행제 관련돼서는 또 동성화인텍이라는 기업이 있고요. 다른 쪽으로는 이제 배관이라던가 이음새, 밸브 이런 쪽으로 하는 성광밴드, 태광, 또 디케이락 같은 업체들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전부 다 뭐 부품이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전부 다 같이 협력해서 선박을 건조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부 다 수혜를 골고루 받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조선 기자재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많은 분들의 의견이 그래요. 지금 시장보다 나은 성적표를 보여주는 건 맞다. 그리고 지금 주가도 나름 잘 버텨주고 있는 건 맞는데 네. 그래서 더 불안하다.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좋다 방송 나올 때가 팔아야 될 때 아니냐. 이제는 좀 불신으로까지 네. 가서 서운하긴 하지만 이해도 갑니다. 사실 워낙 시장에서 네. 좋다라고 말한 다음에 바로 피크아웃 이야기가 나오거나 꺾였던 경우가 많기 때문이거든요. 맞아요. 지금 솔직하게 우리 차영관 사장님의 경우에는 조선 기자재주에 대해서 네. 나는 리포트와 달리 여전히 매수다 아니면 혹은 나는 이 종목이 좋아 보인다. 여러분들 뭐 방송에서 나와서 고점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말 얘네는 좋아 보여 혹은 아니 고점이에요. 솔직하게 네. 좀 말씀해 주시죠. 글쎄요,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네. 여전히 매력은 있다라고 보이고요. 이제 고점론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거 안 가지고 계실 거예요. 대부분 이제 기관 외국인이 올린 가격이기 때문에 개인들은 이런 종목에서 소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럴수록 기관 외인은 이 종목에 대해서 비중을 늘려가면서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조선하고 기자재 전반에 대해서는 시장 환경이 좋지는 않아요, 솔직히.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코스닥 700 그리고 코스피 120월선 2230이죠. 그 부분이 다가오고 있어요. 굉장히 빠르게. 근데 거기에서 이제 지지를 받느냐 아니냐는 그때 또 가서 상황을 봐야 될 문제인데 일단 거기가 무너지면은 이런 종목들도 사실 힘을 쓰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지지를 받는다. 지금 양지수 전부 다 한 4% 정도 더 빠지면 제가 말씀드린 지점이에요. 굉장히 빠르게 왔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거기까지는 조금 더 여유 있게 관점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정도에서 정말로 지지가 나오면서 외국인들이 대형주에 대한 대량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걸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굉장히 높게 유지되고 있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진정되고 경기 침체 우려가 조금은 약해졌다라는 신호를 외국인들이 받아들이고 한국 증시에 대한 매수를 이어나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조선 기자재주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고요. 그리고 보내드리기 전에 네. 제가 사용화 차장님 이렇게 빨리 보내기 너무 아쉬워서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네. 오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미중의 퍼펙트 스톰이 밀려올 수도 있다라는 네. 이야기를 했어요. 맞아요. 이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퍼펙트 스톰, 진짜 이거 경기 침체네. 정말 지금이라도 빠져나와야 될까? 근데 나 너무 지금 손실이 큰데 계속 고민만 하고 계시거든요. 네. 어때요? 또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를 올리지만 물가를 빠른 시일 내에 잡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네네. 잡힐 수 있다 보십니까? 글쎄요. 그게 잡을 수 있다고 잡히면은 참 좋겠는데 네. 뭐 뜻대로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은 지금 항상 말씀드리지만 레버리지 사용하시는 분들은 조절하셔야 되고요. 현금으로 들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구간에서 손절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차라리 제가 말씀드리는 120월선 지점이 크게 깨지는 파동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경기 침체로 들어가면서 힘든 시간들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간에 도달이 됐을 때 내가 이 종목을 손절할지 말지를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구간에서 현금으로 매수하신 분들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장 악조건인 만큼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차용관 차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